안녕하세요. 8월 29일 진짜 안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되게 바쁘시던데 일이 많으신가 봐요. 회의도 많고 네. 토론도 많고 그런데요. 또 우리가 진짜 안보 소중한 방송이니까 또 정성을 들여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안보를 무시한 백해 무익한 자해 행위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보수 야당 및 일부 언론들의 비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이후 미국의 반발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거를 또 이용해서 국내에 또 보수 진영에선 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요. 일종의 용미론이죠, 용미론. 네. 그러니까 보통 용미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동맹국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게 보통 과거부터 이제 용미론자, 보통 친미에 가까운 분들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용미의 양상은 미국의 입장을 침소봉대해서 네.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지소미아가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사실 미국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뭐 누구누구가 이런 말을 했다, 뭐 이런 저러한 말을 했다 해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출처도 찾고 미국 뭐 주요 언론 기관들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정말 찾기가 힘들고, 보통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뭐 한국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뭐 논평을 하나 받아내던지 아니면은 관련자가 트위터에 뭐 개인적 의견을 올리던지 이런 식의 출처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출처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국방부 차관보도 그렇고 또 국무부 대변인도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언론은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내에서는 이제 이른바 이제 조국 그 법무부 장관 지명자, 이거 다음으로 뉴스 빈도수가 많은 게 지소미아가 아닌가 싶어요. 아직도 한 탑5 안은 드는 것 같더라고요, 검색어. 네. 그래서 뭐 어떤 내용들 가지고 좀 공격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정부의 이유가 좀 국익에 해당하는 이익이 아니라 너무 감정적이고 정치적이다라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보수 야당 같은 경우 국익을 외면한 결정,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철부지 정부, 그리고 또 이번 조치가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었다가 주된 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보수 야당에서 굉장히 그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경솔하고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아요. 뭐 관련해서 그 언론사 사설에서도 얘기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언론사 사설들도 한미 동맹 및 동북아 안보를 약화하는 이번 조치가 조치였다라고 하면서 중앙일보 사설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는 안보 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일본은 위성으로 수집한 사진 자료 등을, 한국은 인적 정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나눠 가지며 서로에게 적지 않게 기여해 왔는데 이게 무엇을 위한 지소미아 파기인지 우려스럽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소미아가 그동안 한국의 안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왔는지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소미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잖아요. 네. 그렇죠. 논란이 되기 전까지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그 영어 약자를 따가지고 이제 지소미아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또 이걸 알게 됐는데, 이 진짜 안보의 또 존재의 이유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이상을 또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지소미아가 왜 나온 건가?
지소미아가 체결된 그 역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거를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복귀해 볼 필요가 네. 있는데 요즘 미국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보를 통해서 미국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추적을 미국의 이제 비밀 문서 또 위크리크스가 폭로한 자료들을 갖다 쭉 종합을 해보니까 지소미아가 한미일 사이에 처음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9년부터예요. 네. 그럼 왜 2009년이냐? 네? 2009년이냐? 그때 이제 부시 행정부가 퇴임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하잖아요. 네. 네. 근데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부시 행정부 때까지는 육자회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적인 접근법은 육자회담보다는 한미일 공조체계, 특히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점이 찍히게 됩니다. 네. 방점이 찍히게 돼요. 예. 그게 이제 미국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고, 그 다음에 2008년엔 청와대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이명박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이제 혼선을 거듭하다가 2008년 8월달에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네. 우리 각하께서 이명박 정부는 이제 통일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네. 김정일 얼마 못 살 거고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 곧 망할 거다.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의 주안점을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급변사태 발생 시 흡수통일 쪽으로 방향이 기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의 관리들이 미국 정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북한 오래 못 가니까 이제 한미동맹이 북한 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쪽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당신들 생각 이해하겠는데 한미 동맹 주도로 한반도 통일을 하기 위해선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의 힘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한일 군사협력을 시작해라. 네. 예,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일 군사협력을 시작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후부터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고 미일 군사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소미아가 물밑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것만은 부족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와중에 북한이 4월 달에 장거리 로켓을 쏘고 그걸 또 유엔 안보리로 해부돼서 이제 규탄 성명이 나오니까 북한이 또 5월 달에 핵실험까지 강행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이 공개적으로는 격렬하게 비난을 해요. 그거를. 근데 내심 반깁니다. 기회다. 네, 내심 반깁니다. 네. 실제로 그때 한미일 3자 안보회의에서 국방 차관보급 회의에서 주일미군 사령관이 굿찬스.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굿찬스. 네. 네,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의 네. 부인이고 상원의원도 오랫동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장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대선 후보까지 했었죠. 네. 예. 이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직을 끝내고 2013년 5월 달에 골드만삭스에서 비공개 연설을 합니다. 강연을 해요. 네, 네. 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네. 오히려 반길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반길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내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거기 동북아 안보를 이렇게 들먹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핑계댈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적인 기조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들자는 건데 북한이 그 좋은 구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예? 공개적으로는 격렬하게 비난하고 제재하고 이러면서도 내심으로는 반기고 있었던 겁니다. 네.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미일이 밀실에서 지소미아 논의가 본격화됐던 거예요. 네. 예.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또 여러 뭐 국민들의 항의라던가 이런 거센 항의에 직면을 해가지고 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네. 결국 2016년에 이제 졸속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왜 서둘러서 했느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상반기에 거의 한일 간의 밀실 협의를 통해서 그게 될 뻔했는데 일본 언론에서 그걸 보도하면서 이게 들통난 거예요. 네. 네, 들통나서 그래서 막 국내에서 막 반발 여론이 막 격렬하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께서 나는 친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보여주기로 하듯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초로 독도를 방문해서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왕은 사죄해라. 막 이렇게 네. 또 퍼포먼스를 또 보였던 사례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2014년도에는 한미일 군사 정보 보호 약정. 네. 티사라고 부르죠. 예, 티사라고 부르는 그거를 하고. 근데 그거를 하니까 이걸로 부족한 거예요. 왜? 한미일 3자 그 정보 공유는 미국을 매개로 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죠? 미국을 매개로 이제 한국이 미국한테 정보를 주면 그거를 미국이 일본한테 전달하고 그 역순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정보 교류에.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 그 펜타곤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 방식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 네. 다이렉트로 한일 간에 다이렉트로 하면 얼마나 빠르고 좋냐, 편리하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2016년도 11월 달에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을 가해서 한일 간에 졸속으로 이거 이제 이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 4개월 전에 박근혜 정부가 사드 기습배치를 결정을 하죠. 네. 예, 사드 기습배치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다 이어져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드 기습 배치와 지소미아의 졸속 배치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소미아는 미일 동맹에 의한 한미일 3자 MD를 위한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나 미국 정부는 그게 웃기는 소리다. 네. 이거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지 이게 뭐 중국이나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잡아떼듯이 얘기했는데 요즘 펜타곤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그렇게 같이 대처하기 묶더라고요. 위해서 네. 한미일이 군사를 결속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평시에 정보 공유하려면 한미일 미국을 매개로 하더라도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중앙일보가 그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위성 자료 네. 미국 거쳐서 오는데 그게 뭐 한두 시간 하루 이틀 더 걸린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시에는 전혀 상관없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펜타곤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위기 상황 발생 시예요. 네. 위기 상황 발생 시. 그러면서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미사일 발사 시예요. 네. 예? 유사 상황이 발생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그 사유가 어찌됐든 간에 북한이나 일본 혹은 북한이나 미일 동맹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 네. 그죠? 예. 그러면 미일 동맹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타격 수단이 있지만 북한은 뭐예요? 미사일밖에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미사일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이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한국이잖아요. 네. 최전방 일종의 그 소초와 같은 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레이더가 한국에 있는 레이더가 혹은 한국에 있는 미국 레이더가 요거를 탐지해 갖고 바로 일본한테 전달하면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유격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예,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타곤이 요즘 굉장히 지소미아 관련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위기 발생 시 시간이 핵심이다. 네. 예? 예, 시간이 핵심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로 가면 미국을 경유해서 가면 1, 2분만 늦어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 직접으로 정보가 한국에 직접 일본에 그 미사일 탐지 정보를 줄 때하고 미국을 경유해서 가면 1, 2분만 차이 나도 요격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 논란을 통해서 미국의 쌩얼이 드러난 거예요.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네. 예전에 막 잡아댔거든요. 이건 MD와 별로 관계없다. 혹은 뭡니까? 이거는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없이 북한 위협만 상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새 나라, 북중러,
그다음에 이거는 아주 신속하게 유사시 미사일 요격 작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처음부터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미사일 방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까지 생각하고 있다. 일본과의 중재를 뭐 원한다. 약간 이런 의사를 표현을 했을 때 좀 더 그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뭐 약간 할 대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하나는 네. 일단 미국이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네. 예.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예? 적극적이진 네. 않았어요. 예. 예. 그리고 미국이 그런 신호를 보려면 일본한테 예를 들면 그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이제 제외할 조짐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하지 말라라는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한테만 굉장히 좀 이렇게 신호를 보냈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종료를 선언하니까 한국이 이럴 줄 몰랐어. 예상치 못해가지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그 정부 고위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예, 확인한 고급 정보. 예. 그건 뭐냐면 이게 존 볼튼 안보 보좌관 수준에서만 얘기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정말 미국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면 미국의 대통령까지 올라가죠. 트럼프까지 올라가서. 네. 예. 이거는 이 미국의 안보,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한국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확실히 미국의 입장을 전달해라. 네. 이런 오도가 없었던 거예요. 예? 네. 왜?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그러니까 보고 가봤자 뭐 좋은 거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런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트럼프 물어볼 거예요. 지소미아가 뭐야? 설명. 그게 2016년 11월 달에 한일 간에 체결된 뭐뭐입니다. 네. 그러면 2016년 11월이면 그때 누가 했던 거야? 그러면 오바마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러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지소미아 정부가 지금 종료 선언한 지 22일인데 지금 오늘 29일이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 트럼프가 뭐 한 얘기가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트위터는 확인해 보았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고 이제 프랑스로 G7엔 이제 미팅 때문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매스컴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 정말 좋은 친구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남한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국내에서는 마치 트럼프가 너네에게 주시하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냥 약간 제가 보기엔 좀 담백하게 We will see what happens with South Korea 하고 그냥 비행기 타러 갔다고 해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딱히 크게 이렇게 지소미아 종료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또 한국 언론들은 좀 많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지켜볼 거야. 네. 이 투하고 그래 그럼 뭐 무슨 일 하는지 한번 지켜볼게. 네. 이거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좀 후자 쪽에 가까운 건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침소봉도 해가지고 마치 이제 트럼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또 호도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게 상황이 중요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소미아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MD를 위한 거고, 그건 또 이제 결국 한미일 3자 그 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 상대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된다라는 게 미국이 요즘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게 이제 11월 22일이면 공식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 정부가 이 결정을 번복한다. 라고 하면 이 파장이 그게 이제 뭐냐면 한일 관계 또 한미 관계를 이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남북 관계, 한중 관계, 한러 관계에 미칠 파장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소미아가 좀 북중러 삼각에 대비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해서 약간 신냉전 체제를 이제 꾀하거나 이렇게 좀 구상하고 있는 그런 협정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그런 관계의 파장이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몇 사설들은 이제 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외교의 창을 열어야 하고 그 해답이 일본은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걸 이제 회복하는 거
그리고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이제 번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뭐 이낙연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3개월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고 하면 뭐 우리는 뭐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가 이뤄질 네.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 개입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네. 펜타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게 지금으로선 그 현명한 해법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네. 예. 어찌됐든 한일 관계 악화를 계속 방치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피해도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본은 그런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처리하고, 우리는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하고, 네. 이게 이제 합리적인 해법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대개 이제 그런 언론이나 전문가들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이 개입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지점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판이 커져버린 거예요. 네. 미국이 판을 키워버린 거예요.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에. 굳이 또 그런 걸 언급을 해가지고. 예. 네.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놓고 이제 미국이 이걸 주도한, 배후에서 주도한 미국이 이거는 MD를 위한 거고, 이거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거다. 네. 라고 이렇게 해버린 마당에 요거를 갖다가 한국 정부가 그 결정을 번복하게 되면 그러면 이들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옛날에 사드 이제 배치 때처럼 중국이 좀 불편하다는 그런 입장을 내고 그럼 또 관계가 경색되고 좀 안 좋겠네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계속 그 얘기해왔던 거는 한국은 결코 이렇게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네. 예? 예. 근데 이번에 자주적인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한 건데, 근데 이걸 번복하게 되면 역시 그러면 한국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인식이 또 강해질 위험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저는 일본이 그 경제 보복 조치를 처리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지소미아를 그 종료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닌데, 네. 그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20일까지 가는 데서 다른 대안은 없는 거냐? 네. 네? 다른 대안은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서 이제 이걸 카드화시킨 거잖아요. 네. 예? 저는 사실 그것도 그렇게 그걸 카드화하려고 한다면 고도의 전략적인 판단이 한데 정부가 그런 판단을 갖고 있었는지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걸 다시 역카드화하고 있어요. 네. 예?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처리하면 우리도 재검토할 수 있다. 이걸 역카드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예, 예. 제가 보기엔 성급한 겁니다. 예, 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11월 22일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다른 대안은 없는 거냐? 네. 예. 예, 다른 대안은 없는 거냐? 찾아봐야 되는데. 예? 일단 지금 오늘 8월 29일인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있죠, 지금. 네. 이게 희망 섞인 관측이겠지만, 저는 북한이 이제 나름대로 미국과의談판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이 대안으로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북미 회담이 개최되어 성과가 낼 수 있도록 네. 예? 예.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남북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는데 어떤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또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 때 일본도 여기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접근. 사실 이제 그 북일 간에는 물밑대화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예. 우린 이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물밑대화가 간간히 지금 되고 있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동북아 6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안 만난 사람이 아베 신조예요. 네. 예.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면 뭐예요? 예.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그 지소미아를 다시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번복하는 거에 대안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하면서 여기에 일본을 동참시키는 이것이 저는 1차적으로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략이다. 약간 군사적 협력을 목표로 하는 지소미아가 종료된 대신 외교적 협력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새로운 해결법을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가능성이 저는
그 가능성이 뭐 100% 불가능한 게 아닌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는 지소미아가 제가 보기엔 뭔지도 잘 몰라요. 네. 예, 예. 그리고 오바마가 한 거라고 생각하면 때려쳐 이럴 거예요 아마. 네. 예. 근데 어찌됐든 트럼프의 외교 관련해서 탑 아젠다는 제일 높은 수준의 의제는 북한과 대북 관계거든요. 예? 예.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그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제 9월 달에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좀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예? 트럼프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오바마가 이렇게 한 건데 그때는 오바마가 뭐 이렇게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어떤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른바 전략적인 인내란 이름하에 외교는 안 하고 네. 북핵 위협을 빌미로 삼아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했던 방식이다. 네. 그렇지만 트럼프 당시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네,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점을 저는 이렇게 좀 주지시키면서 그 11월 22일 네. 이때 이 전에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네. 예, 그렇게 이제 좀 외교 전략을 짜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이게 우리의 뜻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예, 예. 그리고 북한도 현명해져야 돼요. 네. 예, 북한도 현명해져야 됩니다. 지금 이 판에서 자꾸 그 북미회담을 이것저것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네. 예, 북한도 적극적으로 회담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북한식의 빅딜을 준비해서 대담편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네. 만약 김정은 얘기한 것처럼 올해 안에 이렇게 흐지부지 이게 지나가거나 그래서 북한이 내년부터 뭐 새로운 길 얘기하면서 과거의 행태로 네. 돌아가고 그러면 당연히 지소미아는 재연정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은 더더욱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럼 북한은 굉장히 또 이 과정에서 강한 스트레스 또 경제난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이 방송을 북한 쪽에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도 네. 굉장히 현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북한 모두 이 지금 현명해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네. 예, 그 점 알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비난과 뭐 그에 관련돼서 뭐 한미일 삼각동맹 다양한 부분들을 짚어봤는데요. 사실 몇몇 언론들을 지켜보면은 뭐 미국의 유력 인사들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 쓴 것들이 많은데 좀 그것보다는 한국 정부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어떤 약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꿈꾸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붙이면 그 엊그저께 그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라 그러죠. 네. 그 연구소의 최대 후원자가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 일본 재단, 일본 기업들이에요. 네. 거기서 그 미 국방부 차관보를 초청해서 그 한미일 3자 안보 그 뭐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를 열었는데 네. 거기에 한국 기자들도 여러 명 갔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네. 근데 대개 한국 기자의 질문은 유도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고. 네. 근데 적어도 한국 기자라면 미국한테 뭘 물어봐야 되냐면 당신들이 처음에 지소미아 얘기할 때는 이거 MD하고 무관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 중국과 중국과 러시아하고 무관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 근데 왜 지금은 이건 MD를 위한 거고 이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겨냥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과거하고 얘기가 달라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갈등이 이렇게 불거진 데 있어서 미국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네. 그렇게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과연 그 위안부 합의 네. 그 배후에 어떤 나라가 있었던 거냐. 강제징용 문제 이런 거. 당신들이 역사의 정의를 그렇게 강조하는 나라에서 전범국인 일본이 이런 어떤 피해자의 이런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과연 그 일본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태도를 교정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 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 입사해서 어떻게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 약간 네. 질문 받아줄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해 줄 것 같아요. 손 들면. 네. 아니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채원 씨가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영어도 잘 하시니까. 네, 거기 입사를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네.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